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자신을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귀찮아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은 얼굴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며 정재훈에서 정발음이 된 날, 재훈이는 이름뿐 아니라 주변의 모든 게 가짜로 뒤덮여졌습니다. 재훈이가 가족들이 죽은 이후 정부는 가짜 이모와 가짜 이모부를 만들어 정발음의 인생에 본격적으로 개입을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정부는 최영신과 현 정권을 말합니다. 채용 씨는 데니얼의 사이코패스 유전자 검사를 통해 누가 사이코패스 범죄자가 될 확률을 갖고 있는 아이들인지 미리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를 단 한 명이라도 더 찾아내고자 해야 하고 그들이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했어야 하는데 방관하는 것은 물론 진실을 알게 된 이후 오히려 그 범죄들이 공개되지 않도록 숨기는 데 협조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요. 또한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실험에 피해자 유가족들을 골라서 이용했습니다. 한서준에게 동생을 잃은 데니얼을 이용해 사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아이들 정보를 얻었고 누나를 잃은 송수호를 지금의 오제트처럼 뒤처리반으로 이용했죠. 마지막 장면에 재훈이를 죽이려 하는 엄마를 송수호가 공격하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어떤 분들은 재훈이가 가족을 죽인 게 아니라 송수호가 죽였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전 재훈이의 엄마만 송수호의 공격과 방화로 목숨을 잃었고 재훈이의 양부와 남동생을 죽인 증범은 송수호가 아니라 재훈이가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송수호의 문신 때문입니다. 누나와 함께 찍은 사진에서는 오른쪽 팔에 큰 문신이 있던 송수호가 누나를 잃은 후 혼자 찍은 사진에서는 문신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송수호가 누나를 잃은 후 경찰이 되고 싶어 했다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문신이 있으면 경찰이 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결국엔 정식 경찰이 되지 않았고 최영신과 정부의 개 역할을 하며 사이코패스 유전자를 갖고 있는 아이들을 감시하고 장기간에 걸친 실험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들의 범죄가 세상에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한 것 같은데요. 물론 최영신은 이 연구를 통해 사이코패스 태아 유전자 검사 법안을 통과시키겠다 했겠죠. 그렇다면 범죄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며 피해자 유가족들을 설득했을 거예요. 17화 예고를 보면 이민수 형사는 고무치에게 소명을 갖고 하는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민수 형사 또한 고등학생 때 좋아하던 여사친의 죽음을 겪은 사람이니까 뭔가 대단한 소명을 갖고 이 연구를 진행하는데 힘을 보태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치국이를 죽인 사람과 정발음이 몸싸움을 할 때 정발음이 치국이 그 불쌍한 애를 왜 죽이냐고 따지자 그 주둥이에서 불쌍하다는 말이 어떻게 나와? 너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을 죽였다고 라며 울부짖습니다. 또한 모텔에 돌아온 직후에도 소주를 마시며 괴로워하던 장면이 나오죠. 피해자 유가족들의 고통과 복수심을 이용해 범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주며 실제로는 자신의 조직의 이익을 위해 송수호와 데니얼, 이민수 형사에게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 살인을 은폐하는 것 등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게 만든 최영신. 이 정도면 진짜 사페는 최영신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한서준의 아들은 당연히 정발음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정발음과 성요한이 어린 시절 어떠한 방법으로 뒤바뀐 게 아닌가 했었는데 이 예상이 완전히 틀려버렸어요. 정발음은 사페 유전자를 가졌던 죽은 연구원의 아이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정발음의 행동과 말투, 특히 이세에 집착하는 모습까지 한서준과 너무 닮아있기에 아직까지도 정발음이 한서준의 아들이 아닌가 의심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작가의 의도를 깊게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정발음은 한서준의 아들일 수가 없었는데요. 마우스의 작가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통해 정발음이 한서준의 아들일 수가 없는 이유 두 가지를 톱어볼게요. 정발음의 내의식이 나오면서 전 마우스의 이 드라마가 사페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우스는 조금 더 다양한 관점에서 사이코패스에 대해 접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이코패스 범죄자의 가족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1980년 헌법 제13조 3항에서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며 연좌제를 금지하였습니다.
하지만 마우스에서는 성지은과 성요한 그리고 최웅주 그녀의 아들까지 모두 친족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은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 따가운 시선을 견디며 살아오고 있는데요. 성지은은 자신이 저지른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무치에게 20여 년간 돈을 붙여왔고, 성요한은 고등학생 때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을 할 정도로 살인마의 아들이라는 울타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최웅주의 아기 또한 이런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베이비시터를 구하는 글에 남겨진 댓글을 보면 성요한의 아이라 유난히 더 울고 떼를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이를 학대했던 지난 베이비시터가 친구들에게 했던 말이잖아요. 그런데 아이는 원래 다 많이 울어요. 돌 전후의 아이가 조금 울다가 딱 그친다거나 울지도 않고 방긋방긋 웃기만 하는 게 오히려 더 많지 않은 케이스일 거예요. 말 못하는 아이니까 당연히 울고 떼쓰는 걸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건데, 살인자의 아이라는 시선으로 바라보니 당연한 것도 당연해지지 않는 거죠. 이는 신상 형사의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인자의 딸로서 살아야 했던 신상 형사의 아내는 그 사실을 철저히 숨기며 살아왔으나 진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대중들에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또 한 번 연좌제가 적용되어 결혼할 남자의 가족까지 비난의 대상이 되었죠. 신성민 의원이 말했던 그 아이의 아버지가 죄인이지 자식이 무슨 죄입니까? 이 대사가 2차 피해를 가하지 말자는 마우스의 작가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인 것 같아요. 만약 정바름이 한서준의 아들이고 사페 유전자를 물려받아 연쇄살인마가 됐다라는 내용의 드라마가 펼쳐진다면 범죄자는 물론 그 범죄자의 자식들까지 연좌제를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절대 정바름이 한서준의 아들이어서는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사이코패스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입니다. 연쇄살인마 유영철은 악마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사이코패스는 유전적으로 타고난다. 아니다. 사이코패스는 후천적으로 만들어진다. 이 두 가지 논제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우스에 등장한 사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아이 3명, 성요한과 정바름, 유영철 중 진짜 범죄자가 된 정바름과 유영철의 부모는 사이페가 아니었습니다. 한서준의 친아들인 성요한은 표정에 변화가 없어 사페 같아 보였지만 1%의 천재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었죠. 반면 정바름, 즉 교통사고가 날 뻔한 아이를 구해주려다 죽은 연구원의 아들은 아버지의 선함과는 상관없이 사이코패스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유영철 또한 데니얼의 검사를 통해서는 사피 유전자를 갖고 있다고 결론 났지만 유영철의 부모는 한서준 같은 범죄자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유영철이 첫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의 아버지는 아들의 죄를 덮어주기 위해 시체 유기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범죄를 은닉하는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또한 유영철의 엄마도 정재훈의 엄마처럼 아들을 괴물이라 부르며 죽이려 했어요. 만약 첫 범죄를 저질렀을 때 부모가 다른 방법으로 아이를 살폈다면 이유 자신의 엄마는 물론 그렇게 많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죠. 즉 이 세 사람을 통해 작가는 사이코패스라고 해서 모두가 범죄자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하고 두뇌전이 빠르다는 장점을 활용해 두드러지는 성과를 선보이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단 사이코패스라는 성향이 범죄로 직결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태도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보통 끔찍한 사건이 터졌을 때 언론은 이 범죄자가 테스트를 통해 사이코패스로 분류되었고 얼마나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자극적으로 보도합니다. 물론 끔찍한 연쇄살인마들의 95% 이상이 사이코패스로 분류되어 왔기에 사이코패스가 범죄자가 될 확률이 높다는 건 부정하지 못할 사실인데요. 하지만 어떠한 환경이 그 사람을 사이코패스 범죄자로 만들었는지에 중점하기보단 사이코패스만 원래 그렇다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 게 문제라는 걸 말하기 위해 부모의 역할이 아쉬웠던 정바름과 유영철이라는 캐릭터를 내세운 것 같아요. 또한 성요한이라는 헤드헌터 한서준의 사페 유전자를 물려받았지만 범죄자가 되지 않은 캐릭터를 보여줌으로써 사이코패스로 태어나면 사이코패스 범죄자가 된다라는 걸 부정하는 거죠. 정바름이 한서준의 아들이라면 꼭 정바름의 모든 범죄에 유전자 때문이다라는 면죄부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지금까지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